케냐의 한 농부가 한국 기술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군. 한국 같은 나라의 기술이 우리 땅에서도 통하겠어? 한국은 우리 땅이 어떤 상태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말이야.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마을 전체가 상상도 못할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와이루 카무투입니다. 기티투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케냐의 높은 산 속에 있습니다. 해발 1800m나 되죠. 정말 높은 곳이에요. 아침이면 공기가 차갑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랍니다. 매일 해 뜨기 전에 일어나요. 닭들을 돌보고 감자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 농사 짓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키우는 닭들은 작고 약했습니다. 자꾸 병에 걸리더군요. 병에 걸리면 죽고 죽지 않아도 작은 달걀 몇 개만 낳았어요. 바구니에 달걀을 세어보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5개, 내일은 3개. 운이 좋으면 7개였죠. 닭들은 5개월, 6개월이면 죽거나 달걀을 낳지 못했어요. 감자 농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뒤편에 딱딱하고 돌투성이인 땅에 심었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주고 잡초도 뽑았어요. 하지만 수확때가 되면 작고 볼품없는 감자들만 나왔습니다. 갈색 반점이 있는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한 손에 3개씩 들어가는 것들도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 마을 대부분 농부들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케냐 전체 농부들의 삶이기도 했어요. 우리 같은 가정이 80만 가구나 되거든요. 모두 감자와 닭을 키우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좋은 병아리를 살 돈이 없었어요. 건강한 감자 씨앗을 살 여유도 없었죠. 그래서 계속 옛날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방식, 할아버지가 하던 방식 말이에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몰랐거든요. 어느 날 마을 중심가 시장에 갔습니다. 닭들에게 줄 곡식을 사러 갔었죠. 시장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어요. 사람들이 채소를 팔고 가격을 외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시장 입구에 크고 화려한 포스터가 걸려 있더군요. 너무 크고 눈에 띄어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그 포스터를 자세히 봤어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코피아 케냐센터 모델 농장 마을 출범. 포스터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봤어요. 놀라운 약속들이 적혀 있었죠. 1.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닭과 감자 씨앗 제공. 2. 가족 소득 3.6배 증가. 3. 감자 수확량 3.9배 증가. 4. 닭 산란 기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5. 닭 생존율 26%에서 88%로 향상. 포스터 맨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이 케냐 농업의 힘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서 그 글들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한국이라고요? 한국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정말 먼 나라 같았거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였죠. 한국이 우리 기티투 마을의 닭과 감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을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의 돌투성이 땅에서 일해본 적도 없었잖아요. 우리의 변덕스러운 날씨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텐데요. 고개를 저으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이 한국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정말 여기서도 통할까? 우리 땅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른데. 하지만 포스터에 적힌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가족 소득이 정말 43달러에서 154달러로 오를 수 있을까요? 감자 수확량이 3.3톤에서 12.9톤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닭 사료 한 포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궁금증으로 가득했죠. 계속 그 포스터가 떠올랐거든요. 그 놀라운 약속들이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밖에서는 제가 키우는 닭들이 작고 허술한 닭장에서 조용히 꼿꼿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상 병약하고 아픈 모습의 닭들이 떠올랐어요. 늘 부족했던 작은 감자 수확량도 생각났죠. 그걸로는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었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 포스터를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정말로 농장을 더 좋게 만들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웠죠. 평생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살아왔거든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요.
변화라는 건 무섭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잠들어가면서도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만약 안 된다면 어떡하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포스터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날 아침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본 그 화려한 포스터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놀라운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가족 소득 3.6배 증가, 감자 수확량 3.9배 증가.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밖으로 나가 닭들에게 먹이를 줬습니다. 아침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산 너머로 해가 막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제가 뿌린 곡식을 쪼아 먹는 닭들이 너무 작고 지쳐 보였습니다. 한 마리는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다른 한 마리는 깃털이 거의 다 빠져 있었죠. 둥지 상자에는 달걀이 4개뿐이었습니다. 12마리 닭에서 고작 4개의 작은 달걀이라니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기술이 이 불쌍하고 병든 새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눈바 할아버지가 천천히 제 집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더군요.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며 많은 변화를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경했어요. 눈바 할아버지는 자비로운 눈과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고 직접 깎아 만드신 나무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항상 전통 갈색 로브를 입고 계셨고 천천히 걸으시지만 품위가 있으셨답니다. 이른 아침에 할아버지가 제 집에 오신 게 놀라웠어요. 보통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남의 집을 방문하시거든요. 할아버지는 제 집 옆 큰 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 나무는 가지가 두꺼워서 완벽한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뿌리가 너무 커서 자연스러운 의자가 되었죠. 할아버지가 옆자리를 두드리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진지해 보였지만 화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실 때 짓는 그런 진지한 표정이었죠. 몇 분 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아침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어요.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제 닭들이 조용히 꼿꼿대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머리 위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침내 눈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때처럼 목소리가 조용하고 사려 깊었어요. 시장에 있는 한국 포스터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포스터의 약속이 참인지 거짓인지 논의하고 있다더군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포스터를 그렇게 오래 쳐다보고 있었던 걸 다른 사람들도 봤다니요. 눈바 할아버지는 전통적인 농사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늘 믿어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어려운 땅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매우 똑똑한 분들이었다고 하셨죠. 그분들의 농사법이 수많은 세대 동안 우리 민족을 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믿는 것과 정확히 같았거든요. 옛날 방식은 안전하고 익숙했습니다.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상할 수는 있었죠. 그런데 눈바 할아버지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을 존중하지만 실용적인 결과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있다면 최소한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지팡이로 멀리 있는 언덕들을 가리키셨습니다.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저 언덕에 있는 새마을 카라이 비우니 완조이라는 곳들이 이미 이 한국 기술을 사용해서 모델 마을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을들이 이미 시도하고 있다고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바 할아버지는 제가 직접 그 마을들을 가서 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제 눈과 귀로 직접 판단하는 것이 그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과 설렘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제 닭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감자 수확량을 엄청 늘릴 수 있다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의심스러웠죠. 눈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티투 마을은 아마 다른 곳들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요. 땅도 더 돌투성이고 날씨도 더 혹독하다고요. 한국 기술이 다른 마을에서 통했다고 해도 우리의 어려운 마을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눈바 할아버지는 제 모든 걱정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제가 말을 다 마치자 천천히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아버지도 걱정이 있다고 인정하셨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지킬 수 없는 큰 약속만 하는 건 아닐까? 우리 지역 상황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가서 보지 않으면 평생 만약에라는 생각만 하게 될 텐데. 그 말씀이 고요한 물에 던진 돌처럼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눈바 할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궁금해하고 걱정만 하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용기를 내서 진실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였죠. 그날 저녁 제대로 저녁을 먹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바빴거든요. 그 모델 마을들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상상했습니다. 정말 닭들이 더 건강할까요? 감자밭도 정말 더 많이 생산할까요? 그날 밤 결심을 내렸습니다. 한국 기술을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요. 더 이상 머릿속 물음표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트럭이 승객을 태우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새 모델 마을을 방문해서 진실을 스스로 발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모델 마을로 가는 트럭 여행은 울퉁불퉁하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다른 승객들과 함께 낡은 트럭 뒤에서 이리저리 튕겨 다녔어요. 길은 구멍과 돌투성이었죠. 허리는 아프고 옷은 빨간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첫 번째 모델 마을인 카라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아픈 다리를 쭉 펴봤어요. 처음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우리 기티투 마을과 같은 작은 집들과 흙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양계장 쪽을 가리켜 주었고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닭장이 크고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벽과 좋은 환기시설, 깨끗한 급수시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닭들 자체였죠. 이 닭들은 거대했습니다. 뚱뚱하고 건강했으며 깃털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자신만만하게 돌아다니며 행복하게 꼿꼿했거렸습니다. 눈도 맑고 기민했어요. 집에 있는 제 작고 병들고 약한 닭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전문가 한 분이 닭장 근처에 서 계셨어요. 친절한 눈을 하고 계셨고 제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라이 마을에서 달성한 놀라운 결과들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신 숫자들의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는 카라이의 닭들이 5개월에서 6개월만 알을 낳았다고 해요. 이제는 8개월 동안 알을 낳는다더군요. 이전에는 닭 한 마리당 연간 30에서 50개의 알만 낳았는데 이제는 200에서 250개나 낳는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달걀을 볼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농부가 바구니를 건네주는데 너무 무거워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갈색과 크림색의 아름답고 큰 달걀들로 가득했거든요. 이렇게 적은 수의 닭에서 이렇게 많은 달걀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전문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닭 생존율이 26%에서 88%로 올랐다고 하시더군요. 대부분의 병아리가 실제로 살아서 어른 닭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병아리 대부분이 몇 주 안에 죽었거든요. 가족 소득 수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 전에는 카라이 가정들이 닭으로 연간 43달러 정도 벌었다고 해요. 이제는 154달러를 번다더군요. 3.6배나 많은 돈이었죠. 이 모든 숫자들을 이해하려니 어지러웠어요. 마법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완조이 마을의 감자 농장을 보러 갔습니다. 닭 결과가 놀라웠다면 감자 결과는 완전히 제 정신을 날려버렸어요. 감자밭이 제 앞에 초록 카페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물들이 키가 크고 튼튼하고 건강했어요. 잎들은 짙은 초록색이며 싱싱했죠. 농부가 보여주려고 감자 몇 개를 파냈을 때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 감자들은 엄청났어요. 매끄럽고 완벽했으며 갈색 반점이나 썩은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제 주먹만 했어요. 손에 들고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한국 전문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기술 도입 전에는 이 밭에서 헥타르당 3.3톤의 감자만 생산되었다고 해요. 이제는 12.9톤이 생산된다더군요. 3.9배나 많은 감자였습니다. 마을 소득이 연간 331달러에서 1,478달러로 증가했다고 했어요. 각 가정이 4.4배나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였죠. 전문가는 바이러스 없는 씨감자와 특별한 토양 개선 기술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방법, 물 주는 방법, 수확 후 보관하는 방법도 바꿨다고 하시더군요. 마지막 목적지는 비우니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학교 농장 프로젝트라는 걸 봤습니다.
카덴과 초등학교에서 빈 땅을 교육농장으로 바꿔놓았더라고요. 120명의 7개의 학년 학생들이 농작물을 심고 물을 주고 수확하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이 작은 호미와 물뿌리개를 들고 일하며 웃고 신나해했습니다. 선생님이 건강한 식물을 구별하는 법과 벌레와 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한 작은 여자아이가 방금 뽑은 당근을 들어 올렸습니다. 얼굴이 자랑스러움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 작은 정원에서 저를 도와주는 제 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코디네이터가 설명해 주셨어요. 차세대 농부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 아이들은 현대적인 농업 기술을 알고 자랄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행복한 아이들을 바라보니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티2로 돌아가는 트럭에서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숫자들이 진짜였습니다. 닭들도 진짜였고 감자들도 진짜였어요. 행복한 아이들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려운 마을에서도 과연 통할까요? 그날 저녁 기티2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트럭이 큰 길에 내려주고 갔고 집을 향해 천천히 걸었어요.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그날 밤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어요. 목격한 모든 것들 때문에 머릿속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건강한 닭들, 완벽하고 엄청난 감자들, 현대 농업을 배우는 행복한 아이들. 그 모든 놀라운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을로 돌아오니 의심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철판 지붕을 얹은 작고 비뚤어진 제 집을 봤어요. 낡은 나무와 철사로 만든 작은 닭장도 봤죠. 돌투성이 딱딱한 흙의 작은 감자밭도 봤습니다. 그 모델 마을들에 비하면 모든 게 너무 가난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한국 기술이 특별한 곳에서만 통하는 건 아닐까요? 제 마을이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망가져서 어떤 기술로도 도울 수 없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닭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전보다 더 작고 약해 보이더군요. 한 마리는 구석에 앉아서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다른 한 마리는 깃털이 더 많이 빠져 있었죠. 둥지 상자에는 달걀이 3개뿐이었습니다. 작고 슬픈 달걀 3개였어요. 닭장 옆 땅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실망감의 무게가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기티2에서 뭔가 바뀔 수 있다고 희망한 제가 바보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때 눈바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손수 깎으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도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눈을 볼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가 즐겨 앉던 나무 아래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전날 아침처럼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이 달랐습니다. 제 혼란과 걱정으로 무거웠거든요. 마침내 본 모든 것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건강한 닭들, 거대한 감자들, 행복한 아이들을 묘사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모든 숫자와 개선 사항들을 설명했죠. 놀라운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낼 때마다 목소리가 흥분되었어요. 하지만 제 두려움을 말할 때는 목소리가 조용하고 슬퍼졌습니다. 모든 게 그냥 쇼를 위한 것뿐이라면? 그 마을들이 우리 마을에는 없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면? 한국 기술이 기티2처럼 어려운 곳은 도울 수 없다면? 눈바 할아버지는 끝까지 모든 말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간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으셨어요. 제 닭들이 갑자기 더 많은 달걀을 낳기 시작할까요? 제 감자들이 갑자기 더 크고 건강하게 자랄까요? 답은 아니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계속 같은 일만 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기술을 시도했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으셨어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까요? 이 질문을 신중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마을에서 실패한다면 여전히 작은 닭들과 작은 감자들은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예 시도하지 않는다면 제 삶을 더 좋게 만들 기회를 놓쳤는지 평생 궁금해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작은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눈바 할아버지가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제 닭들이 조용하고 슬픈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딸 생각이 났고 그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결정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소식을 나누는 마을 중심가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조금 떨렸어요. 긴장되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죠.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선언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 한국 기술을 요청하고 싶다고요. 기티투도 모델 마을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이 놀라운 기술을 직접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죠. 제가 어리석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이 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증거를 봤거든요. 제 손으로 그 거대한 감자들을 만져봤고 제 손가락으로 그 많은 달걀들을 세어봤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그냥 외국 기술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각 마을을 신중히 연구해서 지역 조건에 맞게 기술을 맞춤화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파트너였습니다. 한 달 내내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계속 이야기했어요. 모델 마을들에 대해 말하고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을 공유했습니다. 농사를 배우는 행복한 아이들을 묘사했어요. 천천히 몇 사람이 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쩌면 한국 기술이 우리의 가난한 마을도 도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놀라운 아침 트럭 한 대가 기티투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과 케냐 과학자들이 내려서 우리 마을 중심가로 걸어왔어요. 우리 마을에 방문하러 온 거였습니다. 팀 리더가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기티투를 2단계 모델 마을로 지정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더군요. 건강한 닭과 좋은 감자 씨앗을 생산하는 우리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가슴속에서 불꽃놀이처럼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가 우리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거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지켜볼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기티투 같은 어려운 곳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였어요. 한국 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티투 마을을 변화시킬 상세한 계획을 세웠어요. 4가지 주요 단계를 설명해 주셨죠. 건강한 닭을 위한 육종센터 건설, 바이러스 없는 감자 씨앗 묘포장 조성, 가정의 현대 농업 기술 전수, 지역 학교와 연계 작업이었습니다.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어요. 끔찍한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한국 기술이 정말 우리의 어려운 마을에서는 통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팀에서 마을회관 옆 사용하지 않던 땅을 새 시설 부지로 선택했습니다. 매일 지켜봤어요. 일꾼들이 깨끗한 벽과 좋은 환기시설, 신선한 급수시설을 갖춘 제대로 된 닭 육종센터를 짓는 모습을요. 건강한 감자 씨앗을 기를 온실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을 최고의 농부 20명을 모아 한국 전문가들로부터 훈련을 받게 했어요. 적절한 닭 사육법, 토양 개선, 해충 방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모든 걸 차근차근 보여주시는 인내심 많은 선생님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병아리들이 건강하고 튼튼했거든요. 감자 씨앗들이 온실 묘포장에서 초록빛으로 아름답게 싹 텄어요. 현대적인 시설들이 모양을 갖춰가는 걸 보며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재앙이 닥쳤어요. 어느 날 아침 우리의 소중한 병아리 몇 마리가 밤사이 죽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깊은 물속에 던져진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벌써 실패한 걸까요? 저를 비웃었던 마을 사람들이 결국 옳았던 걸까요? 다음 날은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한 바람이 온실 플라스틱 덮개에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정성스럽게 기른 감자 모종 몇 개가 손상되어 시들고 있었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신뢰하라고 마을 전체를 설득했는데 이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모든 이의 시간과 희망을 낭비한 바보라고 말할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 즉시 우리 문제를 해결하러 도움을 주러 왔어요. 닭들을 위한 더 강한 백신과 더 나은 소독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이중 플라스틱 층과 더 튼튼한 나무 틀로 온실을 보강해 주셨어요. 한국 팀 리더가 그날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이 기술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실수에서 배워서 개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우리를 혼자 버려둘 단순한 선생님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진정한 파트너들이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의 노고가 놀라운 방식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제 닭들이 이제 6개월이 아니라 8개월 동안 알을 낳았습니다. 닭 한 마리당 40개가 아니라 220개의 알을 연간 생산했어요. 가장 흥미진진한 건 30%가 아니라 85%의 닭이 살아남았다는 거였습니다. 제 가족 소득이 연간 $50에서 $160로 뛰어올랐어요. 이전보다 3배도 넘는 돈이었죠. 감자 수확량이 헥타르당 4톤에서 13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마을 평균 소득이 연간 $400에서 $1,500로 늘었어요. 그 포스터에 믿을 수 없던 숫자들이 우리 마을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학교 농장 프로젝트도 우리의 가장 황당무계한 꿈을 넘어서 성장했어요. 120명이 아니라 이제 180명의 젊은이들이 현대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 중 일부는 가족 농장에서 일하거나 자신만의 농업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기티2의 성공 소식이 이웃 마을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세 지역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어요. 한국 기술이 5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죠. 고요한 연못에 퍼지는 파문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제 기티2 모델 마을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농부들을 방문해서 기술 지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젊은 농부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돕고 학교 농장 프로젝트에 조언도 해드립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통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꾼 5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첫째, 편견이 가능성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외국 아이디어를 의심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칠 뻔했거든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고 발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더 나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셋째,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마을의 변화는 단지 몇 마리의 건강한 닭과 좋은 감자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고 참여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걸 배웠어요. 현대 기술을 접목한 농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번성하는 제 닭장과 생산적인 감자밭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워요. 제 닭들이 뚱뚱하고 건강하며 깃털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개선된 땅에서 감자들이 크고 완벽하게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우리 학교 프로그램에서 현대 농업을 배우는 마을 아이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흥분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기술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물었던 농부가 이제는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필요에 세심하게 맞춰진 한국 기술이 훨씬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요. 케냐의 아름다운 푸른 하늘 아래 기티2 마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놀라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